컴퓨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 번역 과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프린트, if, while 이렇게 영어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원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고급 언어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컴파일러란 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줘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죠. 기계어라고 하는데 0과 1로 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원시 프로그램 고급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요. 기계어는 링커에 의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준비가 되고, 로드 모듈은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어디서 실행해요? 램에서 실행하죠, 램. 자, 그래서 작성한 프로그램이 램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로드 모듈은 이 램의 위치 중에서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지 메모리 주소를 할당을 해요. 자, 그러면은 주소까지 할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로더에 의해서 메모리로 이 프로그램들이 이동을 하고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 고급 언어를 작성하고 컴파일러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고요. 이러한 기계들은 링커에 의해서 실행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로드 모듈이 메모리의 주소를 할당해주면은 로더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들은 주기억 장치, 램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 컴파일러 거쳐서 목적 프로그램, 링커, 로드 모듈, 로더, 실행, 이 순서 기억하시고요. 컴파일러, 앞에서 설명드렸죠. 고급 언어,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고요. 인터프린터에서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을 안 해요. 기계어 생성을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줄 단위로 번역을 해서 바로바로 실행을 하고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예요.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어셈블러, 기계어, 번역. 자, 그래서 이 컴파일러, 인터프린터, 어셈블러는 통틀어서 얘네를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막 코드를 입력을 했어요.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자, 컴파일러는 이 프로그래밍을 전체를 한 번에 번역을 해요. 이상이 없으면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요. 이제 전체 번역을 해놨고 기계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실행하기 좋아요. 그래서 실행 속도는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만 놓고 봤을 때 전체를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를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느려요. 자, 그래서 C 언어나 코볼, 포트란 등이 있고요. 자, 인터프린터는 한 줄씩 번역하면서 실행을 해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안 해요.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 생성을 안 하고 한 줄씩 번역을 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줄씩 번역을 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느려요. 그 다음에 한 줄씩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빨라요. 종류로는 베이직, 립스 등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냥 쭉 스토리대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걸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하고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안으로 쇼핑몰, 은행, 현실 세계들이 많이 인터넷에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프로그램 설계의 개념을 바꿨는데,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물건을 얘기하거든요. 현실의 물건을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을 예를 들면 은행에 고객이 있겠죠. 그 고객마다 이제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름, 나이, 잔액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고객이 어떻게 나눠져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고객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상속해서 쓰는 거예요. 요 데이터에서 추가로 이제 기업 고객이다 그러면은 뭐 기업명이 있겠고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VIP 고객이다 그럼 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상속받아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추가해주고, 이런 것들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의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 지향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 아까 말씀드렸죠. 쭉 스토리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절차 지향 언어예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객체 지향 언어로 좀 프로그래밍들이 바뀌었고요. 뭐 특징으로는 추상화, 캡슐, 상속, 다형성 등이 있습니다. 언어로는 뭐 C++, 자바, 스몰토크 등이 있고요. 추상화는 뭐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는 것, 캡슐화, 세부적인 내용 숨겨놓는 것, 상속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이랑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분화된 고객들을 위에 이제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속받아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내용을 넣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상속성이고, 다형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특징들 알아두셔야 돼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도 뭐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은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시면 되고요. HTML5,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다른 문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서.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서 뭐 검색하고 그 세부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누르죠. 그런 것들이 다 하이퍼링크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구조화된 다양한 문서를 표현. HTML5 플러그인 액티브엑스 없이도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예전에는 컴퓨터 포맷하고요, 인터넷을 처음 쓸 때 액티브엑스란 거를 다 설치를 해야지 웹상에서 동영상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뭐 최근에는 포맷하고 컴퓨터 포맷하고 인터넷 사용할 때 뭐 액티브엑스를 설치해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없어졌어요. HTML5 때문에 액티브엑스 설치를 안 해도 웹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가 있게. 플러그인은 기존의 기능에 추가 기능을 추가하는 기술이고요. 뭐 파이썬, 객체 지향 기능을 지원하는 대화형 인터프린터 언어. 뭐 독립점, 문법이 간단하다. 그래서 뭐는 이제 사용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문법이 간결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VRML,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 뭐 3차원 가상세계 표현하는 언어고요. ASP, PHP 홈페이지 만들 때 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면은 뭐 아이디, 비번 이런 것들이 그 홈페이지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가 입력한 거를 아이디, 비번 입력해서 가입 누르면 요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에 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고요. ASP, PHP, JSP는 홈페이지에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언어를 작성할 때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서버 측에서 수행되는 언어입니다. 네이버 서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용자들은 뭐예요?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ASP, PHP, JSP는 서버에서 수행되는 언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